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예비 고1 5등급 체제에서 대형학원 탑반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랑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도 많이 한 적이 있고,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나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고민되는 게 어차피 이야기해도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간다.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데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한 사람 욕하는 사람이 있다. 뭐 나야 학원 뭐 잘 되지는 않지만 바꿈지는 않고 그래도 운영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남한테 안 좋은 소리까지 하면서 이런 영상을 찍어야 되나 그랬다가 또 요즘에 이런 학원 입반 테스트나 그런 것들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한번 종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학원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뭐 일반 자영업자들도 많이 문을 닫는 그런 시대이지만 학원도 굉장히 폐업을 많이 하고 중형 학원, 중소형 학원들 위주로 많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학원들 역시 굉장히 잘 돼 있고 잘 되고 외형을 확장하는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의식에 굉장히 진공청소기처럼 많은 것을 빨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한 이제 방증이 예비고1과 예비고3 그리고 초등입니다. 여러분들 작년부터 시작됐지만 올해 더 유독 심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비고1 모집에 여름방학부터 시작되고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늘어난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5등급 체제에서 10%까지가 1등급이기 때문에 그 10%까지의 인원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에 아이들을 인원을 확장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9등급 체제에서 11%까지가 2등급이고 5등급 체제에서 10%까지가 1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결국에는 2등급까지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그동안 내신 지도와 수능 지도를 많이 해봤을 때 내신에서 2등급과 1등급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4% 이내에 들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와 11%, 10% 이내에 들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조금 달라요. 4%의 벽을 못 넘는 친구들도 10%의 벽을 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굉장히 이제 10%니까 외형적인 확장을 하면서 마지막 끝물에 단물이라도 빨아먹자는 심정으로 대형 학원들이 굉장히 탑반에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뽑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옛날과 똑같이 더 어려운 문제, 더 심화된 문제를 풀이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4%가 1등급인 시절에 4% 안에 드는 1등급 아이들도 잘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그대로 수업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학기 중에는 온전히 내신만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을 가지고 그래야 10% 이내에 들 수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오로지 학기 중에 한 달은 선행, 한 달은 내신 또는 어차피 우리 반은 탑반이니까 내신은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런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반에 있다는 만족감과 안정감에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지금 9등급 체제에서도 우리 부모님들 역시
어차피 이 학원은 수능 보고 다니는 학원이니까 학원이 무슨 잘못이 있냐, 우리 아이가 열심히 안 한 탓이지라면서 학원을 칭송하고 나중에 미래의 결과를 이제 희망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능 정시에서의 장밋빛 희망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 이내에 드는 게 1등급인 5등급 체제라면 내신 준비와 공부도 바뀌어야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해서 안정적인 7, 8%의 이내에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10% 이내에 들 수 없는 과목을 조금 더 공부할 수 있게끔 컨트롤을 해주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강남 아이들이 수학과 영어가 장점이라면 그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과목은 수학과 영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탑반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있는 친구가 거기에서 주구장창 어려운 문제만 풀고 있고,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시간을 지키는 연습을 못하거나 아니면 삐끗해가지고 정말 그 내신의 그 트렌드를 놓쳐서 2등급이 나와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자료는 자료대로 풀면서 수학을 따라가기에 헉헉대다가 나머지 과목 역시 놓쳐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컨트롤 타워를 수학 실력이 있는, 국어 실력이 있는, 영어 실력이 있는 아이를 가지고 그 실력 있는 과목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오로지 진공청소기처럼 마지막 돈을 빨아먹는 그런 거에 혈안이 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부모님들 역시 예전이나 마찬가지로 불나방처럼 오로지 그 반에 들어가는 게 꼭 의대에 들어가는 거와 서울대에 들어가는 거에 초석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탑반에만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대형학원 탑반을 다닌다는 건 공부를 잘한다는, 실력이 있고 머리가 좋다는 아이겠죠. 이렇게 실력이 있고 머리가 좋은 아이가 5등급 체제에서 한 과목이라도 2등급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가 느끼는, 부모님이 느끼는 입시에서 치러지는 데미지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고3 친구들이 있어서 어제, 그제 예비 고3 친구들과 겨울방학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학원 예비 고3 친구들 중에서 시대인재 학원과 저희 학원을 병행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 학원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차피 시대인재 학원은 거의 다 주말이기 때문에 학원을 오는데 큰 문제가 없고, 아이들이 대형 학원 강의가 어떤지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병행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내년 2월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이들과 이야기했어요. 일단 올해 수능 특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기출문제 모의고사 하나를 사서 그것을 완벽하게 푼다. 물론 시대인재 자체 교재도 풀어야 되고 자체 프린트 자체 모의고사도 풀어야 되지만, 역대로 아이들을 가르쳐 봤을 때 자체 교재를 중요시한 친구와 모의고사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를 중요시한 친구, 그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한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고 꼼꼼히 푼 친구들이 훨씬 더 수능 성적이 좋았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마다 의견이 갈리는데, 자기주도적인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적이 굉장히 하이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은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뭔가 대형 학원의 입맛에 빠져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그래도 기출문제보단 시대인재 교재가 더 좋지 않나요? 라는
아직도 그 단꿈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우선순위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무엇을 먼저 중요시하고 무엇을 먼저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첫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실지는 우리 부모님들의 선택과 우리 부모님들의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간절히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